그려볼 겁니다. 자, 구 저번에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뭐 이렇게 다른 건 없어요. 구에 대한 정의는 그냥 동그란 물체인데 요 정도면 조금 괜찮게 보이시나요? 자, 네, 조금만 이렇게만 거기만 살짝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구는 그냥 구. 구는 동그란 거에 어떤 입체감이 살짝 생겨진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작은 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요만하면은 크진 않죠. 저희가 과일을 이제 하나를 이제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물화 우리가 기초 정물을 했을 때는 배경까지 같이 그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에 뭐 사과도 뭐 여러 개씩 들어가고 포도도 여러 개씩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물체 하나하나는 조금 사이즈가 작았고,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물체 하나가 조금 크게 들어갈 거예요. 뭐 바나나든 아니면 사과든 모과가 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조금 이 파인애플까지 조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애플까지 저희가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좀 가득 차야 뭐 조금 또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애매하게 작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오늘까지는 저희가 좀 작은 사이즈로 진행을 해볼 거고 다양한 구 형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건 자연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이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면 매번 사진을 저희가 드렸었지만 뭐 콜라병 아니면은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어때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죠. 공장에서 뽑아낸 거니까 양쪽도 똑같이 대칭이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과하면 어때요? 사과의 특징이라는 게 분명 존재해요. 네. 찐찍 뭐 이렇게 약간 빨갛기도 하고 뭐 풋사과들도 있고 노란 요즘 시나노골드 뭐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 사과들도 있고 안쪽에 얼룩이 점박이 이렇게 좀 박혀 있는 애들도 있고 반점 있는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사과들이 있죠. 무늬가 진하게 아니면 홍목처럼 무늬 자체가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너무 다르고 색감적인 부분도 다르고 모양도 어때요? 어떤 애는 배처럼 이렇게 밑이 둥근 사과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 위쪽이 둥근 애들이 위쪽이 넓은 애들이 조금 더 많지만 또 요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땡그란 애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 길쭉하게 조금 모양이 만들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과일, 동물 아니면 돌, 뭐 물, 뭐 나뭇잎 이런 거는 특징들 은행잎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중심을 조금 갈라지고 약간씩 틈이 살짝씩 벌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줄가 있는 거가 은행잎이죠. 근데 얘랑 지금 제가 옆에서 그냥 비슷하게 똑같이 은행잎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랑 은행잎인 건 알겠지만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약간씩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징들이 같을 뿐. 예.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만 이제 서로 딱 맞으면 얘가 사과라고 내가 우겼을 때 뭐 우리 가족이 이 사과네 뭐 내 친구가 아니면 길 가던 사람한테 이거 바나나야 보여줬는데 바나나 맞네.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바나나라고 하면 안 속죠. 우리가 바나나라고 하는 애는 길쭉하고 약간 노란색의 반점이 조금 흑점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꼬다리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바나나고 속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얗고 요런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나고 파인애플은 겉면이 꺼끌꺼끌하고 뭐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고 근데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고 꺼끌꺼끌한 건 밤도 똑같이 생겼는데 밤이랑 파인애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각기 다른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정도까지면 우리가 자연물은 특징만 살려놓으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구나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공을 그릴 때에도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조금 좀 못생기게 그렸었죠. 예쁘게 나왔으면 예쁘게 나오는 대로 못생기게 나와죠. 뭐 약간 요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좀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얘는 조금 예쁘게 된 것 같은데 얘를 그려도 되고 얘를 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얘는 약간 좀 대추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자 얘를 그럼 이제 우리가 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샘플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종이가 요거죠. 네, 요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돌아가는 면이 저번에는 가운데 기준으로 점점 밝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밝은 부분이 조금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려져 있네요. 왜 저번 시간에는 바깥쪽에서 어두워서
안쪽으로 이렇게 밝아지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양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양감이라고 하면 덩어리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을 조금 느끼게도 해주고,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고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게 양감인데, 이렇게만 해도, 가운데를 밝게만 해도 양감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하느냐? 자, 왜 방향을 틀어서 할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실 분 아니에요? 네. 자, 맞아요. 입체감을 내는 건데, 우리가 입체감을 내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빛의 방향이 있어요. 빛의 방향. 자, 빛의 방향이 뭘까요? 우리가 정물화를 우리 좀 했었잖아요. 정물화를 했었을 때 왼쪽에서도 빛이 오고 오른쪽에서도 빛이 오고요. 내 정수리에서 빛이 오게도 하고 약간 대각선 측면에서도 오게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빛 방향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네들 물체가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었죠. 근데 요렇게 가운데가 밝은 애, 요렇게 가운데가 밝은 애 같은 경우에는 빛이 내 앞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오니까 왼쪽 오른쪽 상하좌우가 다 똑같이 밝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죠? 이렇게 여기가 정면이라고 했을 때 왼쪽 위에서 지금 빛이 오고 있죠. 왼쪽 위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빛 방향이 조금 달라진 거죠. 빛 방향이 달라지면 어두운 면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그 어두움의 볼륨이 조금 더 살아나고요. 그럼 밝은 부분들도 조금 더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딱 그냥 상하좌우 대칭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에서도 더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그림들이 빛 방향이 바뀌면, 자, 그럼 얘보다는 얘가 어두운 부분, 얘는 어두운 부분들이 다 테두리였었는데 얘는 측면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측면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밑에 부분,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밑에서 밑으로 쭉 연결이 되고, 밑에서 쭉 연결이 되고, 이렇게 밑에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약간 이렇게 뚝뚝뚝 끊긴 것 같은 부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천천히 채워주시면 얘네들이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메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색깔이 더 연해지겠죠? 여기가 여기에요, 그쵸? 밝은 부분이. 그럼 여기 어두운 면이 여기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데, 얘네들이 색깔이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그라데이션, 우리가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 어두운 부분 시작된 부분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그냥 빠지게만 만들면 그라데이션이 알아서 되죠.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설명이 되면 어떻게 돼? 입체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튀어나와 보이고, 아, 우리가 눈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빛이 이쪽에서 오겠구나.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둡게 만들고 여기를 밝게 만들면 우리가 이쪽에서 빛이 오는구나, 요걸 알죠. 아, 그리고 그냥 얘가 선덩어리가 선만 있는 애가 아니고 이렇게 공처럼 툭 튀어나온 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그 과일들을 할 때에도 사진들이 얘처럼 그냥 앞에서 오는 사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네처럼 왼쪽 오른쪽에서 혹은 위에서 아니면 측면에서 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처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얘는 왼쪽에서 오는구나, 얘는 왼쪽인데 약간 이렇게 옆 측면에 가깝게 오는구나, 얘는 위에서 오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어떠한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는 이따가 참고를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웠죠. 저번 시간과 뭐 이전부터 저희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저번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오늘 들어갈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거의 어때요? 비슷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진한 포도, 저번 시간에도 진한 포도를 했을 때 색깔이 되게 거의 검붉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모과 아니면 그 밝은 사과, 딸기 이런 것들은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제 공을 그린다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바나나, 그 망고 색깔은 엄청 밝죠. 애플 망고는 뭐 이렇게 위쪽이 조금 붉어도 일반적인 그냥 망고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럼 걔는 어두운 부분이 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노라니까 노란 건데 색. 그럼 얘는 비품이구나. 싸게 주세요. 먹는 거네. 우리 먹는 망고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게 망고라고. 조금 더 크게 그려. 한 장만 더 쓰겠습니다. 자, 저희가 망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망고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망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빛이 한 요쯤으로 이렇게 오게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주변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색깔이 조금씩 말려 들어가야겠죠. 내 색깔이 어둡게 밝게? 밝게. 맞습니다. 밝은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또 애매한 물체들이 있어요. 감, 뭐 저기 좀 배, 색깔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애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저기 레드향 이런 거 애매한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은 뭐 조금 좀 별개고 얘네들처럼 뭐 바나나, 뭐 망고처럼 색깔이 밝은 애들 아니면 뭐 포도 뭐 아니면 사과 이런 애들처럼 이제 진한 애들은 우리가 진하게 잘 넣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색깔만 넣어줘도 충분히 입체감이 난단 말이에요. 약간 뭐 우리가 여기다가 뭐 모과 꼭다리라던가 이런 거를 그리지 않는 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다 뭐 돌멩이 무늬 같은 걸 그리면 옥석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색깔을 최대한 우리가 연하게도 써보고 진하게도 써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셨지만 약간 어떤 부분에서 조금 막히시나 약간 조금 제가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 부분 이 밝은 부분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도너츠처럼 띠가 만들어지는 게 많았죠. 자,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는 뭐 사실 어떤 설명을 더 드릴 건 없어요. 힘 조절, 무게 조절인데 연필 무게가 우리가 연필을 실어가지고 색깔이 진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무게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해지죠. 근데 요렇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색깔이 진해요. 왜냐면은 얘가 힘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드니까. 그럴 땐 연필 끝을 잡고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만 해줘도 약한 연필선이 남아요. 자, 이게 대충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충 그린다고 혼낼까봐 이렇게 한다. 요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최대한 끝에 그냥 이렇게 잡고 얘를 흔드는 거예요. 얘를 흔들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천천히. 색깔이 어떻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들 뭐 이렇게 옆에 분 종이 빌려서 연습해 보셔도 되고 제 거에다가 한번 해보셔도 돼요. 안 해보실래요? 네, 안 해보셔도 돼요.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해결 방법은 쉬운데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끝을 잡는 것과 앞을 잡아서 진하게 만드는 건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강도의 차이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나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 잡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연하게 그리려면 최대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연필이 멀어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연하게 한다라고 하면. 근데 나는 여기 한 중간 잡고도 충분히 지금 컨트롤이 돼 하면 그분은 너무 이렇게 지금 선수입니다. 이렇게 저도 좀 되는 것 같은데 될 때 멈춰야겠다. 친해지면 안 되니까 좀 갑자기 오늘 운이 좋네요. 자, 잘 됐어요. 요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연필이 기본적으로 이거 6B였네요.
6B나 4B 같은 거를 먼저 쓰고 또 2B도 쓰고 있죠. 아, 요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2B나 HB는 색깔이 조금 더 연하죠. 그럼 2B, HB로 밝은 부분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한 연필이 나쁜 연필이 아니고 그거에 적재적소에 쓰면은 그때는 그 연필만 정답인 건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힘 조절이 좀 잘 안 된다. 조금 색깔을 넣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조금 연한 연필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밝게만 만들면 약간 뭐 모과 같은 느낌이 살짝씩이 나죠. 여기서 조금씩 돌려가면서 안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하게 살포시. 그러면 나중에 뭐 이게 우리가 비벼가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비비는 거는 일단은 항상 저희는 맨 마지막에 필수적인 부분에서만 비비는 거를 쓸 거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중급반 분들한테도 비비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비비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근데 절대 그게 습관이 돼서 좋은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풀어주시면 얘네가 이렇게 조금 뭐 이게 뭐 계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밝은 애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 뭐 연필선 같은 거 투박해요. 칠한 거네. 거의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가운데 남겨놓은 거죠. 일부러 남겨놓은 거야. 근데 색깔만 잘 연결만 되면 되는 거고. 자, 뭐 여기서 뭐 망고가 어떻게 생겼죠? 망고 생긴 걸 까먹었. 이것만 알고. 그러니까요. 망고 꼭다리 같은 게 이쪽이 작은 쪽. 여기요? 여기? 꼬투머리 있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나? 자, 망고. 자, 이렇게 세겹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끝트리가 좀 속을 안. 아 맞다. 맞다. 아 여기 얘 움푹 들어갔구나. 제가 망고 안 먹어본 티를 이렇게 또 내는데. 아니 망고를 먹는데 전 가부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장난입니다. 망고하고 무슨 상관? 제가 장난입니다. 저 요리는 제가 다 하는데 과일을 제가 못 깎아가지고 과일은 와이프한테 다 맡기거든요. 제가. 어제는 그 과일 깎게 한다고 지금 가부장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꼭다리가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약간 이렇게만 조금 만들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네, 백화점 망고가 됐네요. 네. 멍이 안 든 백화점 망고. 네, 맞죠. 자, 백화점 망고예요 이거. 비싼 거. 네, 비싼 백화점 망고. 자, 마트 망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트 망고도 요즘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지금 아보카도 막 샀는데 막 다 썩어가지고 안 돼요. 싼거 사지 말아요. 제가- 진짜. 제가 먹는 건 싼 거 막 사먹거든요. 속이 다 썩었어. 그래서 와이프가 제발 그런 거 좀 사오지 마. 다그 음식물 쓰레기 값 들고 뭐 하고. 맞아. 그래서 과일 좀 좋은 거 사라고.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얘는 밝은 거예요. 우리가 밝은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진한 것들도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겠죠. 진한 과일 또 뭐가 있을까요? 자두, 뭐 앵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앵두, 체리를 해봐야겠네요. 자, 체리를 저희가 조금 알을 일부러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근데 체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샤인 머스켓 체리 약간 요즘 딸기도 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그거 그래서 하나에 무슨 6,000원, 5,000원 막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그 지난번에 가면서 가격표 보고 기억도 안 해야겠다 이러고. 자, 이렇게 체리 모양이 동그란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저는 각진 느낌이 조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체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품성 있게 나오는 것들도 약간씩 이렇게 조금 살짝 멍들거나 이런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조금 흠이 생기거나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조금 남겨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구조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체리 같은 경우에는 꼭지가 사과처럼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약간 조금 완만해요. 완만한데 뭐 우리가 지금 약간 이렇게 어쨌든 사과 같은 것들도 조금 해볼 거니까 대략적인 모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다리를 제외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추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뭐 우리가 빛을 뭐 왼쪽에서 오게 해도 되고 오른쪽에서 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밝은 쪽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게끔 조금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부분들은 좀씩 더 색깔을 더 잡아가지고 오른쪽에서 빛이 오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조금 만들어 줄게요. 그냥 여기 어두운 부분만 살짝만 잡아줘도 이게 왼쪽 오른쪽 빛이 오는 방향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네 마음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갖고 와도 제가 그린 거랑 다른 분들이 그린 거랑 우리 수강생님 한 분 한 분이 그리는 거랑 빛 방향이 조금씩 달라도 됩니다. 그 정도를 우리가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중급 뭐 상급까지 올라갔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긴 해요. 내가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는 반대로 왼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두운 면 잡았던 것처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어두운 면이. 근데 체리는 망고랑 다르게 약간 조금 반짝이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만큼만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되고 밑으로는 약간 반짝이게끔 만들 거예요. 이렇게 체리는 색깔이 진하니까 여기서 좀 강하게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색깔을 연필을 오래 머물러서 색깔을 진하게 칠하느냐 아니면 한 번에 좀 진하게 칠하느냐, 이거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거였거든요. 질문 잘 해주신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진하게 칠하면서 오래 머무는 게 색깔을 넣는 데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여기 색깔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멈춰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칠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갖는 그 고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이거 까맣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는 연하게 여러 번. 그러니까 연하게라고 해봤자 요 정도면은 좀 어두운 거 칠 땐 연한 편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괜찮다 싶은 색깔이 나올 때가 있으면 그때 잠깐 한번 멈추는 거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 좀 이 상태에서 보류를 해주시고. 자, 위쪽으로 이제 가면 색깔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체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짝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거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오늘 그냥 덩어리로만 볼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두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위쪽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어두움이 시작된 것들이 위쪽으로도 올라오면 너무 밝아지지 않게끔. 얘도 지금 테두리가 조금 진했고요. 안쪽이 밝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테두리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색깔을 칠해 주실 거예요. 완전 블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칠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 홈은 일단 신경을 안 씁니다. 가운데 홈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홈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아까 모과보다 색깔이 확실히 진하죠? 네.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게 올라와야 될 과일들은 이렇게 색깔을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약간 어쩌면 구지만 좀 기다란 구고, 얘는 조금 납작하지만 어쨌든 구 형태로 우리가 지금 색깔을 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응용을 하는 거
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크게 막 엄청나게 그 뭐 다른 물체다, 다른 물체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체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짝이는 물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뭐 지금 다음 시간에 저희가 광택 나는 것까지 해볼 건데, 오늘은 그냥 반광, 그러니까 반짝이지 않는 물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색깔이 그냥 조금 빠질 뿐. 저희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림자 같은 것들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어쨌든 어두운 부분에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만 이렇게 빠지게, 어둡다라는 느낌은 딱 들 수 있도록. 자, 윗부분은 조금 더 진해져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가운데도 조금 더 진하고, 어두운 부분도 조금 더 진하고. 위쪽으로 은은하게. 칠해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저희 홈이 살짝 파여 있다고 했죠. 그거는 빛이 이쪽에서 오는데 여기는 등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뒤통수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콧구멍 같은 거예요. 아니,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냥 진한 요술성이네요. 아직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한 건 아니지만, 난 사과 뭐 사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사과 같은 거. 체리, 지금은 뭐 체리랑 사실 사과랑 구분이 잘 안 가요. 꼭다리도 안 그렸고 아무것도 안 그렸으니까. 네. 빛이 여기서 오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가 더 연해요, 여기보다? 아, 여기 밑에보다요? 예, 여기보다 왜 여기가 더 연하죠? 이거는 일단 반사광의 개념인데, 반사광과 또 하나의 이유는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면 어두운 부분 안에서 내 눈이랑 가까운 부분이 가장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들을 볼 때도, 우리가 산을 봤을 때 산 색깔 어때요? 되게 진하죠. 갈색, 뭐 녹색, 뭐 아니면은 뭐 단풍 펴져 있을 때는 단풍 그 붉은 거 가까이 뭐 수막힐 정도로 진하잖아요 색깔이.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뿌옇죠. 색깔의 그 색깔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들도 가까울수록 진하고 멀리 있을수록 좀 약해집니다. 근데 물론 사과 아니면은 체리 하나 요 작은 거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실제로 종이는 평면인데 그걸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과장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과장을 시켜야 얘가 그냥 뭐 낙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체감으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견본 주신 것도 그런 원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진하고 뒤쪽으로 할수록 빠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앞쪽으로 오면은 밝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색깔이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여기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밝은 부분 여긴데 왜 여기가 안 밝고 여기가 밝아요? 빛이 여기서 오고 있으니까. 빛이 오는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두운 방향은 얘 때문에 결정이 된 거고, 여기서는 다 비슷한데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제일 진하게 강조를 해서 돌아가는 느낌을 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제일 진하면 돌아가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우리가 눈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또 왜 여기가 진해요? 얘는 납작하거든요. 납작하고 빛이 얘처럼 완전 측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얘는 거의 앞쪽에서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완전 옆에서 온다라고 하면 어두운 면이 요만큼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빠지고 그 밑에 부분은 그림자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림자를 채워주면 얘가 조금 더 또 밝아 보일 것이고요.
그림자를 넣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림자 딱 닿아 있는 부분 색깔이 진하죠. 그러다가 바깥쪽으로 할수록 색깔이 이렇게 퍼지게. 근데 지금 질문 또 잘해주신 거예요. 질문의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이게 다들 되게 실력이 향상되고 이해를 하심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질문을 답변을 잘 드린다는 전제하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넣으면 얘가 오히려 좀 더 입체감이 살죠.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그림자를 지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물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 모양을 똑같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를 밝게 하셔도 돼요. 얘를 어둡게 하셔도 돼요. 뭐 모가가 아니고 내가 가지 그리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자, 가지를 그리셔도 되고 저번에 했던 그 모과를 그리셔도 되고 애플망고를 그리셔도 돼요. 샤인머스켓 하셔도 되고 두리안 해보셔도 되고. 자,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걸로 어쨌든 구의 형태를 따라서 어두운 거, 진한 거, 아주 밝은 거, 중간 색깔들 다양하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도 되고요.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일의 네. 색깔이 틀리잖아요. 노랑 빨강 네. 있으면은 꼭 명암을 네. 진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진한 거를 먼저 하면 그게 기준이 되니까 쉽지만 내가 그거를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꼭 진한 걸 먼저 하실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제가 왜 진한 게 더 쉽냐라고 말씀드려요. 진한 걸 칠하면 밝은 종이에서 기준점이 생기니까. 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기준점이 생기면 네. 반짝이는 거는 문질르면은 반짝거리는 걸로 나타나요. 아니에요. 그럼 문지르고 지우고 하는 게 같이 혼합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반짝이는 거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구의 그 덩어리감을 표현을 하는 거에만 그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